마지막 시간인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랑베르를 좀 얘기하면서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랑베르가 그 인물들 중에서 등장 인물 중에서 좀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엔 좀 관심이 갔었어요. 그 작품 속에서 등장 인물 중에 참 흔하게 보는 캐릭터다. 그냥 나라도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이 갔는데 작품을 읽다 보니까 좀 너무 그 도덕 교과서의 그 정답처럼 나오는 인물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그냥 그 중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오랑을 떠나겠다고 막 그렇게 길을 쓰더니 갑자기 이제 안 떠나겠다고 하고 이런 그 변화의 과정이 좀 이렇게 납득이 잘 안 가고 그래서 약간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 인물이. 그래서 좀 약간 관심에서 이제 멀어져서 제가 이제 그 MBQ에 글을 쓸 때도 이 랑베를 뺐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좀 할 말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뻔한 그 그냥 단계를 밟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뺐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글을 수정하면서 이 인물을 빼는 게 너무 좀 찜찜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잡아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뽑아놨던 자료들을 좀 읽으면서 보니까 이제 그 건너뛰었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 납득이 안 간 그 부분들은 이제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 내가 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마음이 변화된 그런 그 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좀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이제 이 인물을 선택해서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자잖아요. 기자라서 이제 파리에서 그 이제 어떤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기자인데 여기 이제 오랑이 저기 프랑스의 식민지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아랍인들이 주로 사는데 아무래도 그 식민지면은 그 유럽 쪽에서 건너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제 아랍인들이 원래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마 그 주거 환경에 굉장히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랍인들의 주거 환경, 보건 상태 이런 걸 이제 취재하러 왔는데 맨 앞부분에 보면은 왜 리유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철저하게 고발할 수 있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안 좋다고 이제 리유가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취재차 왔는데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제 파리에 두고 온 여자가 있죠. 거기 표현을 보면은 거의 아내와 다름없는 정식 아내는 아닌데 거의 아내와 다름없는 여자를 두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만히 이제 이걸 글을 쓰려고 생각하면서 봤더니 그러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보면은 왜 정말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떼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비인도적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 시점을 따져보니까 가장 좋을 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초기라서 막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내 여자가 될 것 같아. 근데 아직 결혼은 안 해서 일상의 고민이나 힘겨움은 아직 없어. 이러니까 굉장히 환상에 젖어 있을 그럴 때에 이제 이 사람이 오랑에 왔고 뭐 오랑에 오는 거야 뭐 거기서 이제 지중해 건너면 프랑스 파리니까 크게 뭐 문제가 없고 거기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배들이 드나들고 하니까 이제 왔겠죠. 그러니까 취재해서 이제 또 가면 되니까. 근데 이게 딱 막히고 나니까 너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당황스러운 거죠. 처음에는 이제 뭐 곧 풀리겠지 생각했는데 그 전보를 보낼 때 2시간이나 걸렸다고 나오잖아요. 2시간이나 기다려서 겨우 10자 남짓한 전보를 치고 이제 그러고 나 그날 너무 지쳐서 자고 그다음 아침 일어나서 퍼뜩 생각하니까 이거 오래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진짜. 그래서 이거 나 떠나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상황이 이 사람에게는 오로지 물론 이제 기자가 직업이긴 한데 이 사람 이제 오랑이 봉쇄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죠. 그 자기가 나가려고 할 때도 뭐 언제 그 여자가 생각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 랑베르에게 이 여자가 어떤 그 존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까미는 그걸 굉장히 그 보면은 서술자를 이유로 내세운 것부터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이걸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어떤 그 부분들을 세세하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이런 감정까지를 세세하게 막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 소설들이 갖고 있는 그렇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랑베르에게 이 여자는 굉장히 뭐 지금 인생에선 전부 다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이미지는 파리의 그 구석구석 뭐 돌이며 건물이며 거리며 한적한 어떤 분위기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다고 그 리유한테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리유가 대번에 알아차리잖아요. 왜냐하면 리유도 비슷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그 파리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이 사람은 자기 사랑의 이미지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그 이제 랑베르가 새벽 4시에 깨어나서 그런 걸 생각하기를 그 여자를 생각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또 새벽 4시라는 시간의 특성을 또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 막 표현을 보면 되게 재밌던데 그 이제 만약에 이 여자가 거기 표현이 배반의 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자가 이제 자기가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한테 관심이 가서 그 남자와 밤을 지낸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는 자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남자와 뭔가를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떨어져 있는 이 랑베르의 욕망 속에는 어쨌든 이 여자를 어떤 짓도 못하게 그냥 잠속에 팍 그냥 끝없는 잠속에 빠뜨려두고 싶은 그 욕망이 그런 시간을 택해서 그 여자를 생각하게 하는 걸로 드러났다고 이제 여기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좀 촘촘히 보다 보니까 이 랑베르의 지금 심리가 어떤 상태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길을 쓰고 그 다음부터 이제 탈출하려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기자가 직업이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그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끈기하고 요령. 일단은 끈기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생각을 이 사람이 일단 갖고 있고 그래서 그 합법적인 루트를 다 이렇게 밟죠. 뭐 그 관공서도 가고 유명 인사들도 찾아가고. 근데 그 유명 인사들이 평소에는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여서 뭔가 이렇게 딱딱 그냥 해답을 내놓고 하는데 이 패스트 상황에서만은 그 능력이 빵점인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그 사람들이 대응하는 그 유형들도 되게 갖가지로 나오잖아요. 그 랑베르가 그 리유한테 유형별로 또 이렇게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쩌면 우리들도 그 중에 한 유형이겠죠. 어떤 누가 이렇게 친구나 누가 뭐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오면 그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대응을 할 것 같던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는 기자이다 보니까 약간 특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그 현청 거기 뭐라고 나와 지금은 시장 뭐 현청은 현장이라고 하나 지사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보통 일반 시민은 못 만나죠. 근데 이 사람은 기자니까 뭐 어떤 취재차 왔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통하니까 그래서 거기 그 비서실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같이 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결론은 다 예외가 인정될 수 없다. 이 패스트 상황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 나는 이고장 사람이 아니다. 아니고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줘야 된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줘야지 오랑 시민들하고 똑같이 우리를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급해서 그렇겠지만 패스트가 그런 걸 따지진 않잖아요. 오랑 시민만 가려서 감염을 시킨다든가 뭐 이러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리유가 하는 말도 그 사람이 가서 이제 뭐 내가 패스트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하나 떼달라라고 하니까 지금 패스트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걸 떼가지고 가서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안 걸릴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 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 증명서 있으면 그냥 증명서 내밀고 통과하게 되는 뭐 기자증을 내밀면 통과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또 다급함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맞물려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 루트를 타는데 그게 그냥 안 되니까 예외가 없어요라고 이렇게 딱 막히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떠올리는 게 아, 내가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앰뷸런스 소리가 딱 나면서 우리가 왜 어떤 막막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막막함에 정신을 놓고 있다가 보면은 뭔가 이걸 딱 치는 소리나든지 자극을 하나 받으면 거기서 뭔가 다른 생각이 확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그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앰뷸런스 소리가 막 나면서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그 탈출 어떻게 하면 탈출할 건가 이것만 그냥 정신을 팔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정작 그 아내 생각은 까먹고 있었던 거를 갑자기 이제 떠올린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제 아내 생각이 딱 났지만 아내한테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또 이게 장벽이 딱 느껴지니까 거기서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막 솟아 올라가지고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이 사람을 이제 몰아넣어서 뭐 호텔로 다름질 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제 이 사랑하는 여자하고 생이별을 시켜놓은 이 패스트 상황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그런 행정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과 원망과 막 이런 거 답답함과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그게 예외가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끈기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령껏 하는 걸로 요령껏 하는 걸로 가는데 그게 이제 불법적인 루트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불법적인 루트를 타려면 음성적인 방법이니까 그건 음지에 있는 인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코타르. 또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코타르 다 사람이 쓸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코타르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처음에 자기 혼자 이제 카페로 갔더니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묻고 하니까 이제 의심을 받을 만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음지에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음성적인 불법적인 일들이 탄로날까봐 경계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타단되고 나니까 리우를 통해서 이제 코타르한테 도움을 받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웨이터들한테 이제 코타르가 또 웨이터들한테 또 팁을 많이 줘가지고 이미 매수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타르하고 함께 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여기를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드러난 방법으로도 불가능한데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인데다가 그게 또 어떤 식으로 이게 또 어디서 발각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또 패스트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더 감시가 심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줄을 대놨던 사람들이 여기도 보면은 그 보초병이 왜 패스트에 걸려가지고 격리에 들어가고 이래서 뭐 갑자기 그 어떤 사람들이 막 연달아서 보초를 서게 되고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개입을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또 떳떳하지 않으니까 신분을 다 밝히지도 않아요. 사실 거기 보면은 그 처음에 그 곤잘레스라는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그 같이 데려간 사람도 그냥 우리 친구, 이 친구 이렇게 말하지 안 밝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축구하고 축구를 좋아한다는 그 공통 분모 때문에 갑자기 자기 이름을 막 밝히고 말을 막 놓고 완전히 경기를 다 풀어버려서 그래서 뭐 축구와 탈출이 무슨 상관이 있나 막 어리둥절하게 할 정도로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나요? 괜히 뭐 하던 본질은 어디 가고 없고 그냥 격가지로 막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딴짓을 막 하는 이런 걸 많이 저지르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깨알 같은 재미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곤잘레스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이제 일이 어느 정도 좀 성사가 되려고 하는 그 과정까지 갔죠. 근데 어떻게 해요? 랑베르가 안 가기로 하죠. 갑자기.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약간 이해가 좀 안 갔었는데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안 가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제 다 일이 이렇게 다 막히고 그 이제 그 약간 그 탈출을 도와주는 일을 이제 암거래하듯이 하는 그 조직들하고 이제 일을 할 때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꾸 미뤄지죠. 이게 탈출할 수 있는 날짜가 계속 이렇게 미뤄지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무기력함에 빠져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이게 다 이제 일상이 딱 사라지니까 오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일상이 딱 박탈을 당하면
할 일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 앞에 보면은 그 오랑시에서 사람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 그 일상이라는 것도 습관적으로 뭔가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고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도 거기 이제 우리를 좀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랑베르는 낯선 도시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직업으로 갖고 있던 기자 일을 충실히 할 지금 심리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늘 같이 지내는 여자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여자를 사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여기서 뭐 술집 가서 새로운 여자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전체 오랑시 자체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뭐 누구를 또 편하게 사귈 수 있지도 않고, 왜냐면 거리를 계속 둬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막하고 이런 게 이제 끼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럼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걸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그 랑베르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요? 예. 그러니까 보건대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남는 거는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패스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오랑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고,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다른 모든 뭐 일상적인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은 지금 여기서 다 사라져 버렸고, 남은 문제가 삶과 죽음 이런 것이 딱 남아 있는데, 그럼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건 굉장히 좀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밖에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다른 때 같으면 뭐 이런저런 취미 생활,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계들, 뭐 기자면 기자로서 맺을 수 있는 또 뭔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제거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딱 과제로 떨어진 이 패스트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또 여기 와서 관계를 맺어놓은 그 리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옆에서 보면서 약간 좀 찜찜해 하잖아요.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조금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생각의 방향이.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나머지 일들, 일상에서 하던 그 이전에 하던 일들은 굉장히 부차적인 일이 되고 굉장히 공허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둘을 잘 접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재앙이 닥치면 일상을 다 팽개치고 그냥 거기에 굴복해서 거기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그냥 일상에 딱 매몰이 돼서 전혀 죽음이라든지 뭐 내게 닥쳐올 어떤 재앙이라든지 이런 건 내 삶에 아예 상정을 하지 않는 그 양극단을 오가는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일이라든가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죽음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계속 할 건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이걸 보면서 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랑이 한 말 중에 그 리유가 왜 그 그랑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금 글쓰기 그 한 문장 쓰느라고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리유가 그 일에 지금 만족하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글쎄요 이러면서 제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거랑 좀 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 제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자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아 나는 이 길을 내가 평생 두고 가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좀 그런 확신 이런 걸 잡은 일일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내가 갈 길은 이 길이다 이런 마음을 딱 먹으면 다른 어떤 상황이 와도 좀 안 휘둘리게 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로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까 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어로 말하면 뭐
그 왜 오페라 극장에서 나왔던 장면도 있었잖아요. 막 그 패스트를 좀 어떻게 피해 보려고 정장 차림을 그냥 멋있게 하고 뭐 부채 들고 뭐 하고 해서 전부 다 오페라 극장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그 배우 중에 한 명이 픽 쓰러져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이게 그 안에 있는 극 속의 장면인가 했는데 이게 뭔가 아니라는 그게 느낌이 오면서 장례가 술렁대는데 처음에는 엄청 이 매너를 차리잖아요. 뭐 조용조용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후닥닥닥 이러면서 색 난리가 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막 뭐 부채면 뭐면 그냥 다 레이스면 뭐 다 그냥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고 그럴 때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사치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게 이제 끝에 가면은 그랑이 하는 말 어떤 형용사 이런 거하고 좀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 이런 데에 우리의 정신이나 이런 걸 다 쏟고 있다는 게 조금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그 오페라 극장 그 장면 다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하나하나 이렇게 서술해 가는 과정이 되게 재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남의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남의 눈에 내보일 수는 없지만 앞에서 말했던 그런 부라든가 뭐 나의 사치라든가 나의 외모라든가 뭐 성적이라든가 지위 이런 것좀 내보일 수는 없는데 내 안에 차오르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게 차곡차곡 쌓여야지만 나중에 그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라서 그럴 때까지 그걸 지켜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근데 이제 그랑은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매 그 선택의 순간 기로에 놓일 때마다 이쪽을 선택하잖아요. 자기 갈 길과 관련되게 모든 것들을 선택하죠. 직업에서의 그 승진 같은 것도 그랬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가는 길에 나는 이 길을 가겠어라고 했을 때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 형용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사치로 표현되기도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돼 가는 건데 그 그랑도 보면은 그래서 저녁 친성 불가침의 저녁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때는 누가 불러도 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또 자기 삶 안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어떤 그게 있다고 해서 딱 그걸로만 단정 짓고 벽을 쌓고 거기서 절대 다른 것과 소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패스트가 오고 나니까 패스트가 닥쳤으니까 싸워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만큼은 또 열려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하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유예를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 그게 내게 허용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랑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기밀을 포착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은 난 정말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 그런 내가 힘을 기르고 싶다는 게 굳건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그게 기준으로 작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게 모든 자기 일상을 재배치를 하고 구성을 하고 어떤 일이 닥쳐도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패스트가 오더라도 그 일을 포기하고 패스트로 가거나 아니면 패스트를 나몰라라 하고 내 일상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 이 일을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패스트 그 방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그래프도 그리고 표도 작성하고 수치도 통계를 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렇게 내 중심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어제 그 이제 효사가 말해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약간의 그때 즐거움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아까 전에 나열했던 일들은 겉으로는 기쁠 것 같은데 뭔가 속이 공허한 게 있어요. 공허함이 늘 함께 있죠. 그런 것들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거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밑바닥에서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근데 내가 이제 그걸 깊이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뭔가 의구심이 불쑥불쑥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억눌러 놓고 따라가는 거죠. 주변의 상황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약간 생각의 변화가 왔고 그 일상의 무료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기력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를 했어야 되고 그 생각의 변화는 그 막막함에서 온 거죠.
모든 출구가 막히니까 생각의 변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막힌 거를 굉장히 그 안 좋은 걸로 받아들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 모든 상황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랑베르도 그 합법적인 출구가 딱 막히고 불법적인 일조차도 여의치 않게 되니까 다른 출구를 자기도 모르게 탐색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시적으로나마 이 그 보건대 활동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패스트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걸로 존재했었는데 굉장히 실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반대로 이 아내한테 가고 싶다는 이 마음 처음에는 굉장히 구체적이었겠죠. 왜냐하면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아내와 보내던 시간들이 굉장히 그 몸에 남아 있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내가 있는 몸은 이 오랑이라는 곳에서 패스트를 겪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건대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패스트가 실감이 되고 아내와의 그 사랑이라든가 이 모든 어떤 추억들이 추상화되어 가는 이게 이제 뒤바뀌어서 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트는 추상에서 실감으로, 그다음 아내와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실감에서 추상으로 계속 이제 밀려나는 그런 걸 좀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리유 옆에서 한 거기 왜 그 탈출을 도와주려던 사람들이 두 줄이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리유와 함께 아주 그냥 자나 깨나 아침부터 밤까지 밤늦게까지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한 주일쯤 지나서 그 자기가 사타구니가 부어오르는 것 같고 겨드랑이가 어디가 좀 아픈 것 같고 팔도 놀리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맨날 패스트만 보고 살았잖아요. 증세가 너무 비슷해. 그래서 이게 패스트구나 해서 갑자기 밤중에 달려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 바다는 안 보이니까 그 오랑이라는 도시가 바다를 등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잘 보이는 곳으로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아내 이름을 한밤중에 있는 대로 소리를 쳐서 부르는 그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좀 근데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아무 증세가 없으니까 너무 부끄러웠다고 자기가 크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리유 옆에서 패스트를 앓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고 고통도 함께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격리 상태로 가야 되는 사람들의 자기의 그 여자를 두고 온 것하고 연결해서 그게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고 자기가 또 이게 패스팅하고 한번 혼비백산을 했잖아요. 그런 데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 어떤 것보다가도 실존적으로 정말 눈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문제이구나라는 걸 좀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고 이러면서 몸에 계속 그게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를 어떻게 떠날 수 없는 상황. 막상 내일 이제 밤 12시야 이러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알았다고 대답은 했는데 이 사람 몸은 어디로 가냐 하면 리유한테로 가가지고 여기 남겠다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저는 이 사람이 뭐 도덕적이라든가 그리고 자기 말로 그래요. 내가 여기를 탈출한다고 해서 그게 비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리고 부도덕한 일도 아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를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를 떠나면 부끄러울 것 같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여자하고의 사랑도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이게 부끄러울 것 같다는 거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여자와의 그 내가 지금 꿈에 그리고 있는 그 사랑조차도 제대로 이게 될 것 같지가 않구나라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이 사람은 기자잖아요. 기자라면은 내가 거기에 뭐 보건대 활동을 않는다 하더라도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록하고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 그리고 이 사람이 온 이유가 뭐였어요? 보건 상태를 보러 왔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패스트라는 거는 전염병인데 굉장히 그런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이고 그게 더 확산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가장 좋은 자기 취재의 그 자료가 지금 생긴 건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자기의 임무를 팽개치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이게 있을 거라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죠.
그걸 모르면 멍청한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알더라도 더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는 갈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많은 걸 봐버렸어요. 그 현장을 너무 많이 봤고 내가 경험했고 내 아픔과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돼버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고장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관계되는 일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것. 그래서 벌써 이미 내 몸이 변했고 생각이 변해서 이대로 가서는 그 여자와의 관계를 예전처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 사람이 몰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으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사람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걸 이제 뭐 동양 이런 고전들을 읽다 보면 부득이함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던데 부득이한 선택인 거죠. 그렇지만 그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그런 그 부득이한 선택. 그런 게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리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아내를 그렇게 멀리 보내고 이렇게 여기에서 다른 환자들을 봐야 되고 이러면서 그런 갈등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잘 나오진 않지만 한 줄 문장 속에 좀 그게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랑베르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랑베르가 이제 부끄럽다고 하니까 행복을 찾는 것이 뭐가 부끄러울 게 있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렇지만 난 여기 지금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유가. 그것도 요 랑베르의 이 그 어떤 부득이한 선택 이거하고 좀 통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랑베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대로 돌아가면 그 사랑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해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거기서 왔다는 이 사실이 뭔가 비난받고 뭐 이럴 일은 아니지만 자기가 누구의 비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거는 자기를 끝까지 따라다닐 그 떳떳하지 못함 이건 거죠. 일생 동안 따라다닐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걸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면 계속해서 불쑥불쑥 그게 자기를 괴롭힐 거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자기가 끄달릴 거라는 걸 이 사람이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오랑에서 겪었던 그 많은 시간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아마 끝까지 만약에 이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한 그건 자기에게 상처로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랑베르가.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면 상처도 누가 준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내가 해야 됐었던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었던 일 이런 걸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나 상처를. 그러니까 상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상처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선택을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평상시에는 많은 욕망들이 뒤얽혀 있으니까 잘 안 드러나고 잘 모를 수도 있죠. 그 욕망이 워낙 세니까 다양한 욕망들이. 근데 이제 이 패스트라는 상황은 딱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걸 딱 던져주니까 이것보다 더 강렬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냥 그 시시껍절한 것, 나머지 것들은 다 시시껍절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무 공허한 이야기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확연하게 우리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건데, 그러니까 생명, 뭐 죽음, 삶, 죽음 이런 근본적인 어떤 질문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근본적인 근원적인 차원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왜 죽을 고비를 넘고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이게 좀 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갖고서 이제 마지막에 그 플랫폼에서 이제 이 여자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좀 자세히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얼핏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다 하나같이 그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 또는 기차를 타고 여기 오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보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초조하고 혼란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막 생사를 궁금해하던 그 가족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서 날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초조하고 혼란스러울까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예. 아주 일차적으로는 혹시 뭔가 이렇게 내가 내게 혹시 그런 게 있어서 저기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걸 감염시키지 않을까. 또 거기서 오는 사람도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게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있을 수 있고. 그건 일차적인 어떤 고민이겠죠. 예. 그렇죠. 나나 상대방이나 뭔가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데서 그 변화에서 오는 헤어질 때의 그 여기서 생이별을 하는 그 순간과 그 시간이 이제 경과되면서 변화했을 때에 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변화도 물론 변화이지만 그 속에는 내가 왜 그 시간이 떨어지면 떨어져 있을수록 이미지를 계속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첫사랑에 대한 거는 계속 이미지를 부풀려 가지고 뻥튀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첫사랑을 만나면 하나같이 실망을 안 되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좀 통하는 얘기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사람하고 실제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되게 클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그 랑베르가 그 여자가 맞는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예, 예, 예. 지금 자기 어깨에 파묻혀 있는 그 얼굴이 과연 자기가 그렇게 꿈에도 잊지 못하던 얼굴인지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얼굴인지를 확인해 볼 수 없다는 데에 저기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보자마자 그냥 뭐 얼굴 보고 할 새도 없이 여자 와서 팍 안겨버리니까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안고서 머리카락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려. 근데 이 눈물도 뭔 눈물인지를 잘 모르겠네. 눈물의 정체를. 그러면서 일단은 얼굴을 안 보고 있으니까 그 얼굴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데서 안도를 느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장에는 좀 있으면 자기의 의심이 참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392쪽에 있어요. 당장에는 그도 자기 주위의 사람들처럼 패스트가 오든지 가든지 사람의 마음은 조금 더 변할 것이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미 벌써 랑베르도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여자도 안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그 여자도 자기 나름대로 또 뭔가를 키워왔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떨어져 있는 만큼 그 욕망이 더 세졌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뭐 랑베르가 그 이후에 이제 이 여자와 어떻게 살아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패스트가 더 번지던 391쪽에 보면은 패스트가 번지던 초기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랑베르가. 그러나 이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그는 변했다. 패스트는 그의 마음속에 방심이라는 것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다. 이 방심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게 뭐의 방심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패스트가 언제 차츰차츰 가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고 그 여자를 언제 만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점차 이 오랑이라는 현장에 자기가 빠져들면서 패스트와 만나게 되면서 이 아내라는 존재, 이 여자라는 존재를 조금 추상으로 계속 만드는 그러니까 그 아내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잠시 놓아버리는 그 방심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그냥 갑자기 눈앞에 닥친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빠른 시간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패스트가 너무나 벼랑간에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얼떨떨했다. 이게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행복은 전속력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일들은 기대하고 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었다. 랑베르는 모든 일이 일순간에 복구될 거고 일순간에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쁨은 음미해볼 겨를도 없이 닥쳐온 불지진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서 이제 당혹감을 느끼는 거죠. 그 간극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과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심리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변하질 않아 이렇게 믿고 싶다는 거죠. 그 얘기는 변했다는 얘기죠.
만약 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믿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격리가 정말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에 익숙해져서 계속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또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뭐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생각해서는 하여튼 그런 어떤 심리 상태 그게 이 거기 플랫폼에 서 있는 기다리는 사람이나 찾아오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초조와 혼란의 정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는 약간 좀 그 다음이 되게 궁금한데 그건 모르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한테 대입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전개가 되겠죠. 지금까지는 다 같이 그냥 패스트라는 상황에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갇혀 있는 상태고 이제 그 수감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봉쇄가 해제되고 나니까 이제는 각자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야 돼요. 집단 속에 묻혀서 같이 그냥 동병상련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이제 하나하나 모든 어떤 것 속에 자기 삶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어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패스트를 어떻게 겪었으며 그 겪음 속에서 무엇을 배웠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에 따라서 자기를 어떻게 돌아봤는가에 따라서 삶이 다르게 펼쳐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텐데 아마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는 그런 데서 오는 불안감일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이 랑베르 같은 경우를 보면 나름대로 뭔가 이 삶에서 그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여자가 또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삶은 참 다르게 흘러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나름 성장을 했다면 그게 더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굳건해지면서 관계의 폭이 좀 넓어질 테고 한쪽이라도 그게 뭐가 이렇게 그 과정을 다르게 겪었다면 방향이 달랐다면은 이건 이제 파토가 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두 사람은.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습관이 워낙 힘이 세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랑베르가 이 여자를 만나서 파리로 돌아갔을 때 공간을 만약 파리라고 상정을 한다면 예전에 그 자기가 익숙하게 있었던 공간이고 이 여자도 익숙하게 관계를 맺었던 여자고 여자가 변함이 없고 이러면은 좀 바로 과거의 어떤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을까? 근데 이제 워낙 이 오랑에서 이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강렬해서 이 사람한테도 완전히 그걸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중간중간 의구심과 의문과 이런 것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계를 점점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여자는 변했네 이러면서 또 뭘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이렇게 상상이 돼서 좀 재미있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좀 아마 그럴 때 만약 그런 선택을 이 랑베르가 한다면 그 사이에서 이 오랑에서의 시간들이 계속 이 랑베르의 삶에서 발목을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네. 그 여자가 파리에서 변했으면 오랑으로 안 오지 않았을까요? 그거 모르겠어요. 랑베를 그래도 생각하고 랑베르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여기를 왔지. 그 사이에 뭐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았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죠. 아예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한다는 게 변화라는 거는 랑벨은 지금 변했잖아요, 사람이. 그 이전과 뭔가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좀 바뀐 것 같고, 이제 오랑이라 이게 이런 어떤 그 이 오랑이란 도시에 밀려온 이 덮친 패스트가 이게 오랑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구나라는 것까지는 지금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그 오랑의 아니 그 파리에 있는 그 여자가 그 이전의 상태에서 변화가 없었으니까 이게 왔겠죠. 근데 그렇게 변화가 없었다면은 이게 간극이 있다는 거죠. 이 랑베르와는 그런 어떤 그 사랑이라든가 어떤 두 사람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여자는 변화가 없고 이 남자는 변화가 있으면 그래서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새에 뭔가 끼어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해나가는가가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좀 더 두 사람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생각해 볼 문제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코로나 같은 걸 겪으면서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시 예전으로 금방 돌아가겠죠. 우리의 삶이. 그 습관대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랑베르를 이렇게 보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오랑 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키워드를 습관으로 가져갔었는데 습관은 정말 이제 힘이 세다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여기 이 페스트 작품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페스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못 놓여나죠. 거의 뭐 당국이든 언론이든 뭐 의료진이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몇몇이 이제 거기에서 자기 그 중심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삶을 방향을 이제 설정을 못 하니까 그렇게 이제 습관으로 자기를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자기의 지향을 가지고 이제 페스트가 오면 또 그걸 또 자기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제 자기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게 내가 내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난관이 없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거기에서도 계속 뭔가 이렇게 좌충우돌하게 되고 그 길을 가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간다라고 정했다고 해서 산탄대로가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럴 리가 없죠. 끊임없이 뭔가가 우연도 끼어들고 다 이렇게 다른 조건들이 끼어드는데 나도 변하고 근데 이 습관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게 모르겠어 작품에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이유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계속 형용사에 매달려서 다음 문장을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 형용사를 버리는 게 패스트로 거의 죽을 뻔하고 나서 그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견고한 어떤 습관의 덩어리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 습관들은 또 습관과 뭉치고 해서 오랑이라는 시 하나가 전체에 그냥 습관의 덩어리처럼 돼버리는 그리고 그 오통 판사의 그 가족들도 이 오통 판사의 어떤 그런 판사로서의 정체성에 다 같이 연결돼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보면 항상 같은 패턴으로. 근데 그 오통 판사도 보면은 아들이 죽고 나서 아들이 패스트에 걸려서 격리 수용소에 들어가고 그 수용소에서 그 현장을 체험하고 아들의 죽음을 겪고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수용소에서 이제 격리가 풀렸는데 내가 다시 거기 가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그 장모가 패스트로 죽고 장모를 간호하던 아내가 격리가 되는 마당에도 똑같이 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아무 변화 없이. 그런 걸 보면 정말 이거는 깨기가 힘든 게 습관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랑도 그 죽을 고비를 패스트라는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이 형용사라는 걸 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좀 그 죽음이라는 것도 그냥 봐서는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게 들어와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가 그걸 그냥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겪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그런 걸 옆에서 같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냥 다 죽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도 곁에서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죽음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격리가 되잖아요. 우리랑 더 못 보게 하잖아요. 그 사람을 중환자실 들어가면 못 보지 않나요? 뭐 하루에 한두 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잠깐 얼굴을 보고 오는 정도지.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을 겪을 수는 없고 온갖 장치들로 이렇게 막 연명하는 과정을 주로 겪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과정이 좀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자꾸 느끼게 되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실감하지 않고서는 정말 좀 어려운. 그런데 죽음을 실감하더라도 또 살아나면은 금세 또 까먹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방향을 지향을 분명히 하면 좌충우돌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다시 이제 패스트가 닥치더라도 고민 없이 내 삶에서 그걸 맞닥뜨리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별로 잉여가 남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랑은 보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랑처럼 신상 불가침의 저녁 시간을 지키는 게 가능한가요? 좀 쉽지 않잖아요. 풀로는 바로 그래 좀 다음에 하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래 다이어트 내일부터 바로 그냥 우리는 이걸 갖다 접잖아요. 그래서 뭐가 구체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막연한 다이어트가 아닌, 그게 정말 내가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해야 되는지를 내가 내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내 삶으로 완전히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파눌로 신부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파눌로 신부가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처음에 이거는, 이 재앙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반성하라고 주는 어떤, 뭐 물론 일부러 하느님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불러들인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느님의 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리유하고도 약간 그 논쟁이 붙고, 근데 뒤로 가면은 이 파눌루가 죽잖아요. 병이 걸려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나서 약간의 변화가 오면서 이 사람이 죽는데 끝까지 그 십자가를 놓지는 않죠. 그러니까 종교를 버리지는 않는데 거기 표현이 뭐 어떻게 돼 있더라고. 눈빛이 약간 모호하다 그랬나? 하여튼 뭐 있는데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선명하고 단호하고 확신에 찼던 그것이 아닌 모습으로 좀 바뀌거든요. 이 파눌루 신부가 약간 모호하고 그리고 병명도 미상으로 나오잖아요. 패스트는 아닌데 병명이 뭔지는 몰라.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그렇지만 끝까지 그걸 놓지는 못하죠. 이 신부가. 그래서 십자가를 꼭 쥐고 죽었다고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게 내가 뭐 단순히 신을 믿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신념, 종교, 소위 진리라고 말하는 어떤 것에 내가 빠지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내 시야를 딱 확 좁히지 않는 것, 그 시야 속에 나를 가두지 않는 것, 우리가 맨 처음에 말했던 또 다른 감옥살이를 하나의 감옥살이에 비유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 스스로를 어떤 종교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에 나를 가두지 않는 것하고 좀 연결되지 않나,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이거는 관념이 아닌 굉장히 구체적인 실상으로 우리가 모든 걸 경험해야 되고, 실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고, 그랬을 때만이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가 내 어떤 정신이나 내 삶을 좀 고양시키는 쪽으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나를 변화시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리유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나는 어둠 속에 있고 또렷이 본다는 거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가 만들어 놓은 신념, 이념, 종교 이런 걸 그냥 무방비로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그냥 거기에 그냥 나를 딱 붙들어 매고 다른 걸 그냥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는, 이게 아니라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보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고 어떤 걸 또렷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그 노력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 또렷하게 보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갈 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건가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패스트를 읽으면서 이제 이 코로나를 지금 통과하면서 이제 패스트를 읽었는데 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내가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지향은 어딘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그게 너무 막연하면은 거꾸로 이제 우리가 내가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나는 어떤 것이 이렇게 막힌 걸 가장 힘들어 했는가, 또 다시 또 그걸 뒤집으면 나는 뭐와 그렇게 다시 연결되기를, 어디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갈망했는가, 이걸 따져보면 그동안에 내가 내 욕망이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하는 게 좀 드러나게 될 것 같고, 내 삶의 중심에 뭘 놓았었는가 이걸 좀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는 게 우리한테도 유익할 거고 우리 전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아니면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도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나왔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스트는 늘 다시 시작하는 게 특징이다. 정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정말 오늘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 이제 약간 좀 지루한 느낌이 막 들면서 계속 지루한 반복이네 이게. 그럼 이 지루한 반복을 코로나만 가져다 줬었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일상도 계속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뭐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냥 우리의 그 주로 비말을 썩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걸로 그냥 그 어떤 그 공허함, 허전함 이런 걸 그냥 다양한 상품 이런 것들로 채워가면서 그냥 살아왔고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딱 정지가 되고 보니까 그 구멍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우리한테. 그래서 패스트만 이 코로나만 딱 두드러지는 거죠. 여기서 패스트가 두드러지듯이. 그래서 참 지루하다 이거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은데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 일상을 습관적으로 살아서 권태에 빠져 있었고 그 권태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여기에 와서도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우리가 처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었는데 여기 뒤에 맨 뒤에 이제 그 해설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비난을 받았잖아요. 혹평을 보이스카우트 소설이라고 처음에 읽을 때 저도 그게 되게 공감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장들을 그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글도 관념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그동안에 뭐 가졌던 집어넣어놨던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것하고 그냥 만나서 꿰어 맞춰 놓으면 굉장히 좀 재미가 없고 밋밋하고 생명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겪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막 이렇게 난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한 문장 한 문장 좀 이렇게 뜯어보면은 구체적인 현장하고 좀 접목을 시켜보면 굉장히 다르게 좀 다가오는 것 같은 경험을 이 패스트를 읽으면서 좀 하게 됐었어요.